자, 이번 시간에는 327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일반조표 입력하는 연습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판매관리비를 쭉 정리했고요. 자, 기타 거래 다소 복잡한 거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0월 1일 거 볼게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 포함하여 600만 8천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자, 600만 8천원이 무슨 돈을 이체한 거냐면요.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1000주, 한 주당 6,000원에 산 600만원. 600만원. 그리고 수수료 8,000원. 해서 600만 8천원인 겁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으로 자산 잡아야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의 유가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를 별도의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득원가에 넣으면 안 되고 수수료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에서 찾아야 돼요. 판매관리비가 아니고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으로 본다는 거,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수수료를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600만 8천원, 대변에 보통예금 600만 8천원 이렇게 되는 거고,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600만원 그리고 8천원은 수수료 비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다는 거죠. 아셨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일로 날짜 바꾸시고 대변에 103번 서울은행 저교에는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주식회사 한국 천주 곱하기 6,000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대변에 600만원 차변이 단기 매매 증권 엔터로 복사하시고 600만원 또 차변이 수수료 비용인데 900번대 쓰셔야 된다. 945 코드가 945 8,000원 아셨죠? 아, 600만 8천원. 네. 여기 8천원 빼먹었네요. 600만 8천원. 네. 자, 입력하다 보니까 아까 600만원으로 넣어버리니까 이게 전표번호가 1번, 2번, 이게 2번이 됐네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만약에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전표인데 전표번호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밑에 차액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전표를 같은 전표로 만들려면 그 전표번호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고 저기 기능 모음을 가면은 번호 수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에 번호 수정 누르고서 1 엔터를 계속 쳐가지고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전표 번호가 같은 번호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전표로 가면서 밑에 차이가 없어집니다. 저처럼 실수했을 때는요, 전표 번호가
구분이 돼 버려요. 구분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의 전표로 번호를 동일하게 할 때 번호 수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월 2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 원의 주식을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이니까 원가가 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했네요.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3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네.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 차익이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대변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짜리 팔았으니까 대변에 200만 원. 차변에 오는 것은요. 180만 원에서 수수료 3만 원을 빼면 177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 예금은 177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177만 원과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만 원의 차이가 얼마냐면은 23만 원이 됩니다. 23만 원은 우리가 처분 손실로 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무슨 처분 손실이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념 과목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을 이론 수업할 때 단기 매매증권 부분에서 여러분들 실습한 적이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적이 있죠. 자,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200만 원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2일이죠. 10월 2일로 바꾸시고 4번 대변의 107번 단기 매매증권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도 되고요. 저기에다가는 6번 유가증권 매각 200만 원 차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유가증권 매각 복사하십니다. 177만 원 또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으로 끝났습니다. 실자는 생략했어요. 938번 23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보면 판매 수수료 3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분계에서 보면은 판매 수수료가 어디엔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반영됐을까요? 처분 손실에 가산되어 있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할 때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별도의 비용을 처리하지 않고 비용 처리를 하긴 하는데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에다가 그냥 포함을 하면 돼요. 그러면 처분해서 이익이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용 처리할까요? 안 합니다. 이익에서 빼줍니다. 예. 그래서 이 단기 매매증권에서 주의해야 될 점
취득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처분 시 수수료는 손실 났을 때는 처분 손실의 가산, 이익이 났을 때는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네, 그렇게 정리 잘 해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기 매매 조건 문제네요. 10월 3일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1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네, 지금 설명한 거 나옵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입금됐죠. 자, 차변에 얼마가 입금됐을까요? 130만원에 처분하는데 2만원 빼고 들어왔어요. 128만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된 거죠.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이 128만원. 자, 얼마짜리를 팔았어요? 100만원짜리 팔은 거죠. 예, 그러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100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변의 28만원을 뭘로 처리해야죠? 예,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28만원. 원래는 말입니다. 원래는 100만원에 산 것을 130에 처분했으므로 요 차이가 30만원이에요. 30만원 더 높은 가격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30만원인 건데, 수수료가 2만원이 나왔으므로 2만원을 이익에서 우리가 차감시킨 거예요. 자, 입력을 해보세요. 자, 10월 3일 차변의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103번 서울은행 보통 주식 매각 얼마에 나왔느냐? 128만원. 대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에 산 거죠. 대변에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처분이익이라고 개정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처분이익입니다. 네, 처분이익 906번이에요. 1번 주식 처분이익입니다. 그게 28만원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100만원에 산 것을 130에 처분했으므로 30만원 이익이 난 겁니다. 만은 수수료 2만원을 이익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28만원으로 회계 처리한다. 아셨죠? 다음 10월 4일 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맘모스의 상품 2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의 10%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의 10%만 회계 처리해야죠. 예, 계약금의 10%는 20만원이죠. 자,
출금 전표로 작성합니다. 1번 출금으로. 자, 여러분 계약금을 지급하면 자산인데 개념 과목이 뭘까요? 네, 선급금. 선급금. 선급금입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4일 날 1번 출금 하시고 선급금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맘모스 상품 계약금 20만원 입력하십니다. 계약금 지급하면 선급금으로 자산 잡습니다. 다음 10월 5일 거 보겠습니다. 경기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이번에는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네요. 아까는 구입하기로 계약을 했고 이번에는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자, 계약금 10%는 그러면 50만원인데요. 받는 계약금은 뭐죠? 예, 선수금, 부채, 대변입니다. 대변, 선수금, 부채 증가, 대변에 50만원. 자, 현금을 받았으므로 입금전표 2번으로 작성하면 되겠네요. (10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 9분은 2번이 입금이죠. 계정 과목은 선수금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거래처를 코드를 꼭 넣어야 되죠. 경기상사 적요는 매출 선수금 현금 수령 4번 50만 500만원의 10%니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금전표 출금이 아니라 이건 입금이에요. 그러니까 차변이 현금이고 대변이 선수금 부채 증가입니다. 선수금의 거래처는 코드로 꼭 들어가야 돼요. 131번 경기상사. 다음에 10월 6일 거 봅시다.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원을 대여하였다. 대여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자, 대여한 것은 대여금인데요.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한 대여금은 단기입니다. 단기 대여금은 자산에 해당되죠. 자산 증가 차변입니다. 현금으로 대여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하면 되겠네요. 현금으로 했으니까 1번 출금으로 해서 차변의 계정 과목을 단기 대여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10월 6일 빌려준 거니까 대여라는 건 돈을 빌려줬죠. 빌려줬으면 돈이 나간 거니까요. 출금입니다. 1번 출금 계정 과목은 단기 대여금입니다.
114.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금나라 167번입니다. 적요 1번 현금 단기대요. 금액은 200만 원이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단기대여금, 대변의 현금. 단기대여금의 거래처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167. 다음 10월 7일 거 보겠습니다. 자, 10월 7일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보통예금에 입금했어요. 보통예금 차변. 무슨 돈이냐면은 차입한 돈입니다. 근데 6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차입한 거예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은 부채 증가 대변이죠. 자, 10월 7일 분계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 코드 두 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10월 7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적요에는 뭐라고 써요? 농협 차입금 이렇게 써있네요. (2천만 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 농협 차입금 엔터 복사하시고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0월 8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8일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자, 이게 우선 계산하여 지급한 게 그게 가지급금이에요. 출장비 사용 명세를 받아 출장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회계 처리할 사항은 현금으로 우선 계산해서 지급했다라는 요 사실만 회계 처리하면 되니까 출금 차변에는 가지급금 되겠습니다. 자, 가지급금. 거래처를 김영숙으로 꼭 넣어야 됩니다. 가지급금의 거래처. 출금으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8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10월 8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계정과목 가지 엔터 김영숙 코드에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2번) 업무 가지급금이죠.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출금 전표.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여러분 가지급금 자산입니다. 다음 10월 9일 걸 보겠습니다. 자, 사원 김영숙이 세미나를 마치고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고 정산을 했어요.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이 끝났습니다. 여비 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 여비 교통비다 이 말이죠. 이게 다 여비 교통비다. 그럼 여비 교통비는 차변에 오는 거죠. 비용 발생. 자, 다 더해보면 금액이 49만 원이네요. 여비 교통비가 49만 원. 그럼 만 원은 현금으로 정산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영숙 사원이 만 원을 돌려주었겠죠, 회사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어디로 와요? 차변으로 와야죠. 만 원. 차변의 현금 만 원. 그리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49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변은 하나예요. 가지급금 정리하는 겁니다. 아까 지급할 때 차변의 가지급금이었죠. 네, 정리할 때는 대변의 가지급금이 가는 겁니다. 자, 대변 가지급금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 4번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김영수 자, 적요는 업무 가지급금을 정산하는 거죠. 네, 6번 적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은 50만 원. 자, 이제 차변 여비교통비 800번대.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김영숙 복사해도 상관없어요. 적유는 업무 가지급금 결산 정산 대체 49만 원. 또 차변에 101번 현금 엔터로 위에 거 적요 그대로 복사되도록 해도 됩니다. 만원 이렇게 정리하는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이렇게 금방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산이지만 가지급금은 우리가 임시 개정 과목이다 그래가지고 결산서에 나타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 중에 임시로 쓰는 자산입니다.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0일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날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가지급금 40만 원이 있었네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자,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위에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비교통비가 얼마인지 한번 밑에 거 쭉 더해 봅니다. 15만원, 20만원, 47만원이군요. 여비교통비가 47만원. 자, 가지급금은 40만원 가지고 갔어요. 7만원을 현금으로 정산해 줬으니까 현금이 회사가 이건 반대로
김상진 부장한테 지급했겠죠. 그럼 현금이 대변에 가야 되겠네. 7만 원. 그렇죠? 네. 대변에 현금이 7만 원. 자, 그러면 가지급금은 대변에 가야 정산이 되는 거고요. 네, 대변에 가지급금 정리할 때는 가지급금 대변에 갑니다. 그래서 차변을 숫자가 크니까 차변의 여비교통비를 먼저 한번 입력해 볼까요? 네. 순서가 있는 건 아닌데 뭐 아무래도 큰 금액을 먼저 입력하면 조금 편리한 점이 있어요. 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입력할 때. 자, 10월 10일로 입력하십시오. 10월 10일 차변에 812번 여비 교통비 적요는 1번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47만원 대변에 가지급금 김상진 코드로 거래해야 됩니다. 40만원 대변에 현금 7만원 이렇게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지급금 거래처 코드 사원의 이름으로 코드를 꼭 입력해야 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자, 10월 11일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원 부족하다 현금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원인을 찾을 때까지 임시계정인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현금인데 차변 대변을 잘 배치해야 돼요. 부족하다고 했으면 현금이 나간 겁니까? 더 들어온 겁니까? 나간 거죠. 그래서 현금이 대변에 가야 돼요. 만약에 현금이 과잉이다. 과잉. 너무 많다. 그러면 차변 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변의 현금 과부족 임시계정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부족인지 과잉인지에 따라서 현금이 부족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과잉이다. 그러면 차변의 현금 잡으면 돼. 아시겠죠? 자, 이거는 대변의 현금이니까 출금으로 해도 됩니다. 차변 대변 해도 되고 대변이 현금이니까 그냥 출금으로 써도 되죠. 자, 10월 11일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저는 10월 11일 1번 출금. 원인을 몰라요. 현금 과부족 141 현금 부족 저기에다 쓰고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네, 지금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쭉 하고 있는 게 뭐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증권 취득, 단기 매매증권의 처분, 그 다음에 계약금의 지급, 계약금의 수령, 또 차입한 금액, 또 대여해주는 금액, 그리고 가지급금의 지급과 가지급금 정산, 이런 것을 우리가 했고요.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했을 때 또 회계 처리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기타 상황들을 가정을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분계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계 연습. 자, 좀 지루하니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음 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